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올여름은 마치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실험하는 듯 했어요.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어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영란 친구는 이 더운 날씨에 허리까지 아파 꼼짝을 못해 더 힘든 여름을 보냈어요. 산문자서전 수업이 8월 8일에 끝났어요. 20회 강의였는데 18회까지 둘이 한 번도 결석 없이 다녀서 개근을 하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영란 친구가 그만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거나 서있기는 해도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 마지막 2번 수업을 빠지게 되었어요.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산문자서전 수업 마지막 날 못 가서 속상해하며 누워있는데 안나와 동자님이 선물과 꽃다발을 들고 저를 찾아주었어요. 20회 수업을 마치는 자축의 의미라면서 셋이 함께 사진도 찍었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무척 감사한 친구들이죠. 그래도 3주 만에 나와서 첫 외출을 하게 된 날 우리는 같이 만날 수 있어 무척 기뻤어요. 삶의 한 고비를 넘긴 느낌이었어요.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람누리 시 자서전 교실에서 나태주 시인의 특강이 있었는데 충청도에서부터 오신다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영란 친구와 함께 했으면 했는데 특강이 있는 날까지도 외출이 가능할지 걱정하며 마음을 졸였어요. 다행히 특강이 있던 날 몸이 많이 좋아져서 참석할 수 있었어요. 시원한 베옷을 입고 오신 시인은 푸근한 미소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달에는 나태주 시인을 만난 이야기로 엮어가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는 시로 유명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짧지만 참 정겨운 시 같아요. 그런데 이번 특강에 모시게 된 이유는 시는 자서전이다 라는 글을 쓰셔서 손택수 시인께서 아람누리 시 자서전 교실에 모시고 싶었답니다. 덕분에 마음 따뜻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고 여운이 깊게 남았어요.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교보문고 글판에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 한동안 걸려있던 적이 있었는데 단 3줄로 된 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위로를 받았죠. 나태주 시인의 시는 감성을 일깨우고 편안한 것들이 많아요. 시어가 쉽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또 그립고 애틋하고 아련한 정서를 느끼게 하죠. 풀꽃은 잡초에 피는 꽃으로 귀하지 않고 흔하고 가꾸지 않고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마이너리티며 허들의 것이라고. 이 풀꽃이란 말은 나태주가 발견한 말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언어적 발견이라고 하는데 원래 있었던 것을 찾아내고 재발견하는 것이 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시는 뒷부분에 반전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풀꽃에서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를 나도 그렇다 라고 쓰면 시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며 유머까지 섞어 이야기하는데 삶의 연륜이 묻어났어요. 초년에는 부모의 복으로 살고 중년에는 부모 복과 자신의 노력이 섞여져서 만들어지는데
노년의 생은 자기 생이라고 했어요. 노년의 완성은 자기 몫이며 진짜 자기 생이니 인생에도 뒷부분이 좋아야 하고 시에도 뒷부분의 반전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쿵 하고 와닿았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할 삶이라고 생각하니 인생의 뒷부분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연애담을 들려주시면서 같은 학교 교사인 한 여성에게 호되게 실현당한 아픔을 시로 표현한 대숲 아래서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고 해요. 대숲 아래서 시를 낭송해 주셨는데 1년에서 4년까지 모두 좋았지만 저는 3년이 귀에 들어왔어요.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를 쓰고 어젯밤 꿈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엔 메마른 눈물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이 시 또한 그 시절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또 두 여자라는 시는 나의 인생이라며 한 줄 한 줄 따라 읽게 하셨어요. 한 여자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나는 시인이 되었고 한 여자로부터 용납되는 순간 나는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따라 읽으며 시인의 감성을 공유했지요. 시는 꼭 소리내어 읽으라는 당부도 하시더군요. 시인은 시로 일기를 쓰신대요. 시는 영혼의 울림이며 일기라고 하시며 그것을 모아두면 자서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움, 사랑, 기다림, 애절한 마음, 어진 마음, 호기심 등 감정을 담아 매일 시를 쓰면서 작품 밑에 날짜를 기록해 놓는다지요. 그럼 그때의 분위기와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날의 일기가 되며 자서전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시도 자신을 넘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글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기에 많이 보고 듣고 읽고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인께서는 우리가 각자 나처럼 나답게 살고 그것을 기록하면 자서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란 친구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살아온 한 달을 돌아보며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둘이 대본으로 써서 목소리를 남기는데 이 또한 우리들의 방법으로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상 선생의 시 꽃자리를 낭송하시면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는 말은 공초 오상순 선생이 자주 하신 말씀인데 훗날 구상 선생이 꽃자리라는 시로 옮기셨다고 하셨어요. 살아있어서 좋고 무엇인가 하는 일이 있어서 좋고 누군가 만나서 좋다고 생각하며 만족하게 여기고 과분하다고 느끼면 행복하다고 하셨죠. 달라이라마가 탐욕의 반대는 내가 잠시 있었던 것들에 대한 만족이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시인은 탐욕의 반대말은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라고 했어요. 삶이 힘든 이유는 기쁨이 없어서인데 늘 작은 것에도 기쁘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기쁨을 맞이하는 마중물이라고 하시며 탐욕을 버리면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대요. 행복이란 시도 소개해 주셨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시인의 시는 이처럼 짧고 쉽게 쓰지만 울림이 크게 다가왔어요. 작은 기쁨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죠. 우리는 이 쉬워 보이는 진리를 잊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사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나 봅니다. 특강이 끝나고 독자들과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인도 해주시는데 이웃의 친근한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늘 분주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현대인들이 삶의 속도를 늦추어 쉬어가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를 위로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시를 가까이 하게 되는가 봐요. 인생의 고개를 굽이굽이 돌아 연륜과 깊이를 느끼게 하면서도 재밌고 뿌듯한 마음이 들게 2시간을 강의해 주신 노 시인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인생에 대해 더 넓게 관조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다가가는 기회였어요. 시인님은 자식 자랑을 살짝 하시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재미없어 한대요. 우리도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라는 농담을 하잖아요. 이런 것보다 삶에 있어서 변곡점, 즉 터닝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극복한 일을 글로 써보라고 하셨어요. 산문자서전에서 배운 것과 일맥상통했어요. 세상이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만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20년 전에 말했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언급하셨는데 우리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소확행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라는 시는 작은 만족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네요. 글은 속사람, 즉 영혼의 말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데 시인님의 시를 여러 편 듣고 그분의 인생을 들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요즘 이런 생활이 저에게 있어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한 소확행입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백지편지 21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시 나태주.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